안녕하세요. 공간과 시간의 인식론 제28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철학과의 문장수입니다. 본 연구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을 밝힙니다. 이번 강의의 전체 구조와 방향입니다. 우리 수업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전통적 시공간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시작으로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거쳐 마지막으로 상대론적 시공간에 대한 존재인식론적 해석까지 다루게 될 것입니다. 먼저 제3부 일반 상대성 이론의 세부 내용을 살펴 소개합니다. 고전 역학의 위기와 로런츠 불변성에서부터 아인슈타인의 등가 원리, 그리고 내재적 기하학의 인식론적 해방, 계량 텐서와 측지선 방정식 등 이론의 핵심 골격을 이루는 8개의 챕터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이어지는 9장부터 16장까지는 텐서 축약과 에너지 운동량 텐서, 비앙키 항등식과 아인슈타인 장 방정식을 다룹니다. 또한 뉴턴 한계의 검증과 우주상수의 도입, 슈바르츠 실트회, 그리고 중력파와 같은 현대적 검증 사례까지 폭넓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제2장, 아인슈타인의 돌파구인 등가성 원리에 대한 보충 정리입니다. 기준계와 좌표계를 장부 정리하듯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실존적 조건인 계와 기호적 해석인 좌표계의 엄밀한 구분이 인식론적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 구분은 플랫폼, 즉 계와 눈금인 좌표계의 차이입니다. 관찰자가 물리적으로 어디에 서 있는가와 그 현상을 어떻게 읽어내는가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표를 통해 기준계와 좌표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준계는 관찰자의 물리적 플랫폼이며 속도나 가속도 같은 역학적 조건에 의해 결정됩니다. 반면 좌표계는 정보 기술을 위한 수학적 격자로서 인간이 선택한 눈금입니다. 기준계는 물리 법칙의 형태를 결정하지만 좌표계는 법칙의 표현 방식만 바꿀 뿐입니다. 기준계는 관찰자의 실존적 조건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어디에 타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달리는 기차든 멈춘 역이든 이는 인간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물리적 실제를 의미합니다. 반면 좌표계는 관찰자의 기호적 해석입니다. 어떤 눈금으로 읽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직교 좌표계에서 구면 좌표계로 바꾼다고 물리 현상 자체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즉 좌표계는 기술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개념적 도구에 불과합니다. 물리적 모델을 분류해 봅시다. 관성계와 비관성계는 인간의 언어로 번역된 우주의 두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성 기준계는 정지하거나 등속 운동을 하는 정직한 무대입니다. 이곳에서는 가짜 힘인 관성력이 나타나지 않죠. 반면 가속하거나 회전하는 비관성 기준계는 원인 없는 힘, 즉 관성력이 출몰하는 비틀린 무대입니다. 흔히 범하는 범주 오류를 피해야 합니다. 관성 좌표계라든가 가속 좌표계 같은 용어는 주의해야 합니다. 관성은 눈금의 속성이 아니라 관찰자의 상태이며 눈금을 비트는 것과 관찰자가 실제로 가속된 것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혼용된 언어는 인식의 왜곡을 낳습니다. 가속 좌표계라는 말은 눈금이 가속된 것인지 관찰자가 가속된 것인지 모호하게 만듭니다. 물리적 현상의 무대는 반드시 기준계라고 명명하여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올바른 역학적 명명법을 정리합니다. 정지 좌표계 대신 정지 기준계, 가속 좌표계 대신 가속 기준계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이는 관성력이 계의 가속에서 기인한다는 물리적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정지와 등속의 상대성을 이해합시다. 물리적으로 이 둘은 완벽히 동등하며 구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지 기준계와 관성 기준계는 역학적 관찰의 무대로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포함 관계를 따져보면 모든 관성 기준계는 상위 개념이고 정지 기준계는 그중 관찰자가 특정한 계를 선택한 하위 개념입니다. 모든 정지계는 관성계이지만 모든 관성계가 정지계인 것은 아닙니다. 맥락에 따른 언어적 선택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물리 법칙을 기술할 때는 정지계와 관성계가 서로 교환 가능하지만 수학적 변환을 다룰 때는 상대 속도가 존재하므로 엄밀하게 관성계로 총칭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좌표계는 인간의 해석이고 기준계는 실제입니다. 관성력은 가속 기준계에서만 기인합니다. 정지는 수많은 상태 중 임의의 중심점일 뿐입니다. 엄밀한 언어적 정의가 물리학의 미궁을 탈출하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아인슈타인의 통합, 공변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는 번역에 훼손되지 않는 우주의 진리를 담아내는 보편어입니다. 공변성이란 형태의 불변을 의미합니다. 좌표를 어떻게 변환하든 물리 법칙의 수학적 모양이 똑같이 유지되는 성질입니다. 우주의 진리는 관찰자가 누구든 똑같이 써져야 한다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인간이 어떤 눈금, 즉 어떤 좌표계를 그리든 법칙의 형태가 깨지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기준계와 좌표계를 철저히 분리함으로써 시공간 기하학을 완성했습니다.
좌표 변환은 두 세계를 잇는 다리입니다. 등속 변환인 갈릴레이 변환 또는 가속 변환식을 거쳤을 때 방정식의 형태가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물리학의 핵심 과제입니다. 등속계에서의 공변성을 확인해 봅시다. 뉴턴의 법칙 F=ma를 등속 변환하면 미분 과정에서 상수 속도가 사라져 결국 F=ma 형태가 완벽히 유지됩니다. 즉 등속계에서는 법칙이 공변합니다. 반면 가속계에서는 공변성이 깨집니다. 가속 변환을 적용하면 관성력이라는 불순물 항이 생겨나서 법칙의 원래 형태가 무너집니다. 즉 단순한 방식으로는 가속계에서 공변하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야망은 일반 공변성이었습니다. 그는 가속계든 회전계든 우주의 모든 좌표계에서 법칙의 형태가 같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도구가 바로 텐서입니다. 전체 용어의 상호 관계를 도식화하면 이렇습니다. 기준계를 선택하고 관성계 여부를 확인한 후 좌표 변환을 통해 장부를 옮깁니다. 이때 법칙의 형태가 유지된다면 우리는 공변한다고 말합니다. 요약하자면 기준계는 관찰자의 상황을, 공변성은 법칙의 위험을 나타냅니다. 등속계에선 법칙이 우아하게 공변하고 가속계에선 법칙이 깨지지만 아인슈타인은 가속계에서 수식마저 기하학으로 흡수하여 다시 공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좌표는 인간의 눈금이고 공변성은 신의 언어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어떤 관점의 변화에도 굴하지 않는 우주의 보편적 진리를 찾아가는 장엄한 여정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힘의 정의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